사실 시중에 그 영업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업종도 다양해요. 나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보험,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 세일즈, 분야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나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억대 연봉자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한 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내가 억대 연봉자가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억대 연봉자로 키우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댄서와 댄스 강사.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왠지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더라라는 방법을 나도 따라가면 나도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사람이 그 방법으로 성공을 했다고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TM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이 TM으로 내가 억대 연봉자가 되고 또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키워내는 거는 사실 TM 영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정말 이거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대표님 책에서 그러니까 나도 억대 연봉자가 되어 봤고 나도 다른 사람을 코칭해서 성장시켜 본 경험이 있는 대표님의 이 책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소개되어 있고 어떤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의 타겟층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개미 멘토라고 저희 유튜브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미들을 타겟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 타겟하는 것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을 타겟하려고요. 이게 음, 뭐냐면 이제 저는 이민자였고, 예, 한국에서 얘기하면 이제 중국 교포, 뭐 조선족 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나름 그래도 어디 가서 좀 배운 게 있다. 약간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교육에 단순히 호주라든가 이제 말레이시아 이렇게 유학한 것 외에 제가 해왔던 일들을 보면 좀 특이하긴 했어요. 다른 유학생들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반보다는 나의 자존감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이 좀 높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음, 경험치랑 그리고 제가 또 일반 20대들이 보냈던 시절하고 좀 다르게 보냈거든요. 아시다시피 20대 초반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주변에서 다 좋은 시선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도 사실 제가 동창들한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걸 제안하면 좀 약간 내가 좀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지난번에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이제 밥 식사하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차 안에서 야, 그때 말레이시아 갔을 때 그 공항에 이 아이스강에 이제 친구들 나왔는데 엄청 많이 나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 20대 한 중반에 들어와서 거의 되게 외톨이 생활하는 것 같고 내가 혼자 좀 약간 외롭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이렇게 가도 되나? 약간 이럴 정도였거든요. 근데 한 20대 중반, 26살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재밌지는 않죠. 예. 그 여기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업으로 오신 분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주변의 친척들 모두 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봤을 때 안 좋은 경우는 대부분 병이 나서 돌아가는 경우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뭐 손가락 잘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말도 안 되고 그냥 제일 밑바닥 노동자들이 하는 지금 요즘에는 또 동남아 쪽에 대체해야 해요. 예, 중국 교포분들도 이제는 좀 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민 세대가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2세대죠. 어떻게 보면 2세죠, 2세. 예.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이민하는 과정에 제가 지금 9년 차거든요. 예.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세는 어차피 옵션이 그렇게 없었어요. 예, 무조건 와서 노동직을 해야 되고 누구 밑에 무시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옵션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세대부터 유학도 갔다 오고 나름 한국에 왔을 때 나름 80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88인데 80년생들은 나름 여기 와서 그래도 자기가 조금만 똑똑하면 뭔가 과장급도 갈 수 있고 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네트워크 경험 기반이고 원래 또 댄서 강사 예술 쪽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또 외국에서 오다 보니 외국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 가든 한국의 그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잘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예. 적응을 못 해서 그런지 어제 서로 안 맞아요. 결이 안 맞아. 예.
보험회사 가서도 심지어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근데 탈락한 이유를 보니까 다리를 꼬이고 앉아서 면접을 본 거예요, 내가. 근데 한국에선 면접에서 그게 떨어졌다는 거죠. 예, 한국에선 그게 절대 불가능. 근데 제가 신분증 보자고 이제 해서 그 프린트할 때 신분증 보고 아, 이해됐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말로 들어봤을 때 제가 외국 사람 같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말을 계속 듣고 하다 보면 저희가 진짜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예. 근데 저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이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 개척을 해서 길을 찾았던 케이스는 뭐냐면, 그, 나의 의식은 부자들로부터 내가 얻은 거거든요. 내가, 예, 23살 때를 내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부자의 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쇠뇌당해요. 미디어에 세뇌당하든 뭐 정치판 뭐 좌파에 세뇌당 우파에 세뇌당하든 뭐 공화당에 세뇌당하든 아니면 전체 한국 정서에 세뇌당하든 현실에 적응됐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세뇌당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대로. 믿고 싶지 않아도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한다는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세뇌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세뇌당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나는 부자들한테 세뇌당해야지. 이게 저한테는 23살 때부터 시작된 목표였어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뇌당하다 보면 내 언어가 달라져요. 내 언어가 달라지다 보면 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왜냐면 내 현실은 여기인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내 의식의 수준이 너무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괴로운 건 나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처음에 20대는. 예.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이건 행운스러운 케이스죠. 왜냐면 누구나 다 의식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20대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20대는 나이가 아직도 젊어. 예. 20대 초반은 아직도 나이가 어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대 때는 또 20대 형들을, 누나들 보면 나이가 많은 것 같고. 근데 20대 와서 또 30대가 있고. 그리고 30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아직도 젊다고는 아마 생각 잘 안 할 거예요. 이제부터 막 긴장할 거예요. 30대 들어서면.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어, 돈을 벌려면 생각보다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내가 한 500선으로 보면 500선에 있는 직업군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직업군들을 많지만 그 직업군에서 내가 제일 많이 벌어봤자 500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내가 1000을 벌고 2000을 벌고 심지어 월 1억을 벌고 싶다 하면 직업군 카테고리에서 아예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직업을 뭐냐면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아요. 그게 음, 이제 뭐냐면 프랜차이즈라든가 그게 뭐냐면 음, 이제 육성하는 게임이라든가 그게 뭐냐면 직원 육성 시스템 게임이라든가 그게 뭐냐면 이제 스케일 확장 이런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업을 하고 막 투자도 하고 투자는 약간 하나의 내가 현금 흐름이 들어왔을 때 그 보완하는 어떤 게임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 왜냐면 돈을 버는 기술도 있지만 돈을 모으고 킵하는 기술도 있지만 돈을 이제 굴리는 기술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 통념상 그냥 아는 건 그냥 돈을 내가 한 200, 300 월급만 있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직장만 있으면 좋겠다는데 거기서 제가 막 놀았던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호주 때 조금 일을 해보고 월급을 좀 받아보고 거울 공장에서 일을 해본 거 외에 거의 일을 하면 누구 밑에 일을 하면 나는 항상 잘렸어요. 네.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진짜 신사임당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기도 자기한테 좋은 프로젝트, 약간 너가 이 방송국에서 너도 한번 뭐 이런 어떤 채널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디 과장급 뭐 부장급이라도 밀어줄게. 그 사람 절대 그 회사에서 퇴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이제 신사임보다 더 월스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신사임당 그래도 나름 그 직장이 있었고 나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잘리다 보니까 안 되는, 아예 면접에서 계속 잘리네. 심지어 보험회사에서도 잘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저한테는 옵션이 운으로, 오히려 이게 운이었죠. 신사임당도 그게 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둔. 직장에 내가 일하고 싶었는데 실제 속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약간 창업 비슷하게 영업 파트로 이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음, 카테고리를 아예 창업적, 아예 메신저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육성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런 시스템 쪽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음, 그게, 어,
영업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처음에 내가 영업 쪽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업무 성과가 나더라라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서 이제 한번 그 사람도 성장을 시켜보신 거죠. 예, 처음에 이렇게 이 일을, 그쵸. 근데 이 케이스가 뭐냐면 내가 그냥 나 같은 케이스를 나는 지금 해석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업이 돈이 되더라 해서 영업이 들어온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이 없어가지고, 이 영업 케이스에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제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영업직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저처럼. 근데 영업직에 들어온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란 말. 다시 원래 그 맞아요. 직장 생활이나 음, 알바라는 거, 이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요, 사람들 대부분. 맞아요. 근데 이 직종에 들어왔으면 저는 어쨌든 이 직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성공하기까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 어려웠는데 나는 지금 어렵진 않아요. 예. 근데 그 어려운 게 왜 어렵냐를 보면 키는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이유는 왜 두렵냐면 키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기술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단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렵고 하기 싫은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알기 위해서 지식으로만 쌓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영업을 가르치고 뭐야 유튜브에서 다양한 어떤 인플루언서들 많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23살, 나 같은 26살 한국에 이민자로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단순히 그냥 의식만 높아서 예, 음, 어디 가서 그래도 들은 거 있고 부자들한테 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경제 기반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의식이 높다고 해서. 맞아요. 그거를 체계적으로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예, 내가 결과물이 있어야 더 계속 믿음을 맞아요.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좀 음, 이게 잘못 삐깍하면 종교적으로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 너무 의식이 이쪽으로 그쵸. 가면. 믿음만 가지고 사실은 돈이 되는 건 예. 아니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항상 현실적인 뭔가를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기까지도 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면 나는 의식이 음, 되고 내가 이거 맞는 거를 믿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 안 믿을까? 왜 이 사람이 여기까지 못 올까를 보면 그게 환경적인 요소, 운의 요소, 배경적인 요소, 그리고 그 시기의 요소, 이게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결과가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도움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난 항상 트라우마였어요. 좋은 거는 있는데, 우리 알잖아. 좋은, 뭐, 영양제든 뭐든 좋은 건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자꾸 오해를 받잖아요. 오해를 음, 받으면 내가 계속 얘기해야 되나,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또 그런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저 같은 사람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좀 끌어올리고 싶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알고리즘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진단해주고 거기다가 대안을 뭘로 넣었냐면 콜드콜로 넣은 거예요.